안녕하십니까. 누리 PD 김준희입니다. 자, 지금 또 하나의 정치적 쟁점이 터졌습니다. 한일 관계하면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죠. 좌파들의 그야말로 정가의 보도입니다. 걸핏하면 이제 한일 관계를 이제 경색시키면서 이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이용하는데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관계를 매듭짓기 위해서 그야말로 구국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강제징용 문제. 이거 사실은 이미 오래전에 끝난 이슈인데 이걸 갖고 이제 끊임없이 이제 도발하는 게 바로 좌파들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종북 좌파가 되겠죠. 자, 이들은 애국심에서 저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런 짓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들이 지금 어떤 짓을 하는가 하면요. 그야말로 물 만난 고기입니다. 지금 야권의 정치 지형이나 형편을 볼 때 인기가 급전직하, 완전히 지금 개차반이죠. 지지율도 뚝뚝뚝 떨어지고 이재명도 지금 사법 처리 바로 직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 국회의원들이 다수 보이죠. 윤미향도 보이고요. 고민정도 보입니다. 김상희 의원입니까? 뭐 앞에 서 있네요. 뭐 등등. 이원식입니까? 이원식입니까? 뭐 등등 있죠. 이 전부 친명계 의원들이 대부분이네요. 전부. 자, 이들이 원하는 게 도대체 뭐겠습니까? 자, 전국을 혼란 속으로 집어넣고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공격하기 위한 건데요. 정치적으로 이제 활용할 이제 태세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들의 반응은 지금 당연히 이렇게 나옵니다. 민주 제3자 변제에 일본의 항복 선언이다. 즉각 파기하라. 강제동원 모임 소속 의원 53명이 긴급 호출당했습니다. 피해자 절교 철저히 무시하고 능멸한 일이다. 강력 규탄한다. 최악의 외교 참사다. 대일 협상에서 한국 발목 잡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떠들고 있습니다. 자, 이걸 제가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걸 넘어가야 돼요. 이번에는 넘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이 비슷한 어떤 해법을 제시했던 적이 있었죠. 그때는 너무도 이 여론의 지지를 받지를 못해서 그냥 참담하게 끝나고 말았는데요. 이번에는 전 이긴다고 봅니다. 자신이 있어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굴욕적 강제동원, 정부 해법안 철회, 윤석열 정부는 굴욕 외교, 한일 합의 중단하라 이런 식인데요. 자,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둘 것은 이 한일 청구권 협정은 이미 오래전에 이제 끝난 일입니다. 사실은 끝난 일. 여기 뭐 아주 복잡한 조항이 있습니다만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요것만 딱 보십시오. 가장 핵심 조항이 바로 요거예요. 그때 김정필 당시 중앙정보부장하고 일본의 오이라 이제 그때 외상이죠. 외무부 장관. 둘이서 만나서 역사적인 어떤 협정을 타결지었는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1조가 일본은 대한민국에 10년에 걸쳐입니다. 3억 달러를 공짜로 그냥 무상으로 제공하고 2억 달러의 유상차관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합이 이제 5억 달러죠. 이걸로 대한민국은요, 포항제철, 뭐, 그리고 저 경부고속도로 등등 엄청난 어떤,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다른 나라도 이, 청구권을 받은 나라가 여러 나라 있거든요. 그 돈을 종잣돈으로 산업화에 성공한 유일한 나라는 한국입니다. 엄청난 어떤 역사 발전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죠. 제2조, 여기도 보면요. 한국과 일본은 양체약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한국과 일본은 양체약국 및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명된 일본과의 평화조약 제4조에 규정된 것을 포함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이 다시는 여기 이제 문제 삼지 않는다는 의미가 강해요. 그렇게 다 이제 이해하고 있고 이 국제법으로 보더라도 이거는 뭐 끝난 사안입니다. 완전히 끝난 사안. 이걸 갖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어느 시점부터 이 이제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이 바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좌파로 불리는 저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조금 돌아볼 것은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이 한일 청구권 협정은 1965년에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의 이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는 2015년에 있었죠. 요것도 뭐, 한 번쯤 되돌아보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도 보면요, 기본 그 핵심 내용이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양국이 모두 그것은 합의했어요. 다시는 거론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정권 성격이 바뀌게 되면 이걸 다 무효하고 백지화하고 새롭게 계속해서 딴지를 거는 거죠. 이거 정말 추접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비굴한 짓이죠, 비굴한 짓.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은 그러면 국가 원수로서 자격이 없는 겁니까? 문재인 같은 그런 어떤 뜨내기가 이런 것을 다 뒤집을 만한 권리가 있는 겁니까? 자, 여기서 제가 설명드린 3억 달러 무상 자금, 2억 달러 정부 차관을 이제 얻어오는데요. 여기서 한국이 당시 주장한 것은 식민지 배상 성격이다. 일본은 뭐 식민지 배상이라기보다는 독립축하금 또는 경제협력 자금으로 이렇게 불리기를 원했어요. 뭐 어쨌거나 이런 상황이었다. 식민지배 사과나 법적 책임, 불법성 인정 없었다. 이런 어떤 문제점은 있었다고 이제 볼 수는 있죠. 나중에 이제 이런 어떤 내용적으로 보면은 이런 어떤 허점이 없잖아 있었다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강제징용 피의자 논의를 구체적으로 한 것 아니지만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모든 문제를 퉁쳤다 그러죠. 퉁. 이걸로 그냥 퉁친 겁니다. 퉁. 그런데 여기서 나중에 어떤 시점부터 우리나라와 일본 간에 이제 문제가 다시 불거지는 계기가 생기는데 바로 이제 독도 문제가 아마 영향을 줬을 겁니다. 그때부터 이 반일 감정이 좀 삭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슈화도 되고 이제 정치적으로 정점이 될 만하니까 마침내 이제 윤미향 같은 저런 어떤 쓰레기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완전히 종북 색채를 뚜렷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라고 뭐 이런 걸 했는데요. 굉장히 좋은 안이었어요. 굉장히 좋은 안. 그런데도 이 안을 저들은 그냥 백지 조각으로 만들고 갈기갈기 찢어버렸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완전히 그냥 친일파처럼 몰아갔죠. 사실 제가 보기에도 안쓰럽더라고요. 힘있게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정치적 그 배경이나 여론이 따라주지를 못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이 또한 아주 의욕적으로 했습니다만 이때는 탄핵 당하기도 훨씬 전인데도 그만한 여론에 지배하는 힘이 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끝나버리고 말았죠. 이거는 너무도 아까운 일이었습니다. 이 안 보면요. 일본이 상당히 큰 돈을 약 100억 가까운 돈이죠. 자신들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뭔가 이렇게 배상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이런 거 굉장히 좋은 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당시 뭐 국민 합의 없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요. 굴욕적이다 이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이 안을 완전히 이때는 아베 수상 때 아닙니까? 아베 총리 때. 두 사람의 관계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잘만 했으면 한일 관계가요. 그야말로 그냥 꽃을 피울 수도 있었던 그런 시기였는데 이 당시 이제 정치적으로 너무나 이 반일 프레임이 강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극복을 못했죠. 이 당시 이제 이 위안부 할머니들까지도 나타나서 우리 생각 들어보지도 않았다라면서 언론에 막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인터뷰가 나가고 이러면서 국민들도 한쪽으로 완전히 쏠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담하게 이제 끝나버린 거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뉴스를 보면요. 윤 대통령이 정말 아주 역사적인 결단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이런 어떤 논란이 있을 것을 충분히 예상했으면서도 이걸 했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데요. 강제징용해법, 한일 관계 오랜 현안인데 대부분에서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기이한 판결을 했죠. 일본에게 다시 이제 책임을 묻는 그런 판결이죠. 자, 일본으로서는 그거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선례를 남기게 되면 우리나라뿐입니까? 일본은 당시 이제 그 전쟁을 할 때 침략했던 나라들이 많잖아요. 그 모든 나라와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정부에서 이번에 징용 피해자 15명에 대해서 1기업을 대신해서 40억 원을 우선 지급한다. 나누면 한 사람 앞에 한 2억 조금 넘는 돈이 돌아가네요. 2억 한 2, 3천만 원씩 이렇게 되겠군요. 자, 이런 것을 이제 지급하고 나중에 청년기금 같은 것을 조성해 가지고 다시 어떻게 변제하는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이렇게 묘안을 좀 짜내긴 했어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한 것 같긴 같은데, 자, 이를 놓고 지금 야권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뻔한 스토리입니다.
제3자 변제안에 대해서 외교사 최대 치욕이다. 즉각 파기하라라고 하면서 아까 보여드린 그런 사진처럼요. 잔뜩 모여가지고 지금 불불거리고 있습니다. 자, 현재 포스코 회장 최정우를 향해서 아부와 기만을 중단하고 즉시 사퇴하라. 이게 이제 앞으로 외교부 장관 그리고 대통령에게 총리에게까지 이제 이게 책임을 이제 물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요. 어차피 윤 대통령은 이런 것을 알고 했다고 보거든요. 근데 싸워야 됩니다. 이거는 딴 거 필요 없어요. 논리적 어떤 그런 대결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 어차피 해봐야 먹히지도 않고 결국에는 양 진영 간의 거대한 화력전이 이제 되어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제가 아쉬운 게 그걸 하지 못하고 끝나버렸어요. 제대로 그 공방을 주고받을 틈도 없이 그냥 무력하게 그냥 주저앉아 버렸는데 이것만큼은 아닙니다. 이번만큼은 이길 수 있다는 저 생각이 있어요. 대통령의 지지율도 지금 상당히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여야 간의 주요 정당의 지지율을 보더라도 국민의힘이 지금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냈죠. 그래서 상황이 나쁘지 않습니다. 충분히 보수 결집을 통해서 이것을 돌파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쯤이면요, 이 한일 관계를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저들이 진정한 애국 세력이 아니다라는 게 지금 다 드러나 있잖아요. 다 드러나 있습니다. 저들이 말은 저렇게 해도 오히려 일제, 뭐 일본적인 거 더 좋아합니다. 그 아들, 딸들, 뭐 그 자신들도 그렇습니다만 수도 없이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그 조상들을 보더라도 친일파가 더 많은 게 지금 좌파 진영입니다. 우파보다도. 그런 사례는 제가 따로 언급하면 또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생략하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전부 국내 정치적인 요인, 나아가면요,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일종의 선동술입니다. 선전선동술입니다. 이게 전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반일 프레임을 지속적으로 구사해 오고 있었는데 그 끝판왕이 바로 이제 위안부 문제라든가 징용공 문제 이런 것들이죠. 자, 오늘 보면요, 정부에서 정말 저는 큰일 했다고 봅니다. 이걸 언젠가는 한다고 봤는데 이렇게 빨리 할까라고 생각했는데 과거 윤 대통령은 정말 탱크입니다. 그야말로 쉽지 않은 일을 했다. 지금 들리는 말로는요, 용산 대통령실도 그렇고 외교 라인에서도 막 이거 긁어부스럼이 되는데 그냥 넘어갑시다. 시간을 끌면서 해결이 없는 상태로 계속해서 이제 가는 거죠. 그렇게 지금처럼. 근데 윤 대통령이 단호히 그걸 거부했다. 그것은 아니다. 그것은 정도가 아니다. 여기서 매를 맞더라도 논란이 있더라도 책임지고 해결을 하겠다는 그런 자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각도 그렇고 대통령실에서도 적극적으로 대통령과 함께 이 난제 중에 난제죠.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나선 건데요. 박진 외교부 장관 그야말로 역사적 순간에 있었습니다. 징용 판결금 한국재단이 먼저 지급한다. 이 재단이 지급하는데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초기 자금은 전부 이제 포출해서 다 되는 것으로요. 자, 한일 관계 더는 방치 안 되고 그리고 일본이 우리에게 수출 금지한 어떤 품목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완전히 이제 풀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한국 수출 규제가 풀릴까라는 기대가 또 있긴 합니다. 오늘 오후 산자부와 일본의 경산성에서 어떤 발표를 한다. 자, 일본 기업 자발적 배상 참여 선언 그었습니다. 이것은 1965년에 이미 해결된 문제로 이제 보는 게 맞습니다. 저는 국제법으로 보더라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 이걸 갖고 국제법으로 나가지는 못해요. 우리나라가 가면 제가 볼 땐 진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거지로 떼쓰는 겁니다. 우리가 일본에게 한 번 끝난 이슈를 갖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들춰내는 거죠. 뭐 그들의 의도는 뻔합니다. 자, 박진 장관 같은 경우는 정말 이번에 아주 명언을 하나 만들었네요. 반쪽짜리 해법이 아니다. 물컵의 절반이 찼다. 나머지 이제 절반을 일본이 채우면 끝난다. 이제 이 이야기죠. 저는 기가 막힌 워딩이고 그런 어떤 인식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 미국은 지금 아주 쌍수를 들어서 지금 환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세계 전략에서요, 인도, 아시아, 태평양 이쪽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세계 이 경제력의 생산력의 약 50%가 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외교라인 축이 기본 축이 사실은 이미 유럽에서 이쪽으로 넘어왔죠. 훨씬 더 중요한 경제적 이익, 국익이 달린 곳이 바로 여기인데요. 미국 입장에서는 바이든이 한일 징용 해법 발표하자마자 바로 그냥 지체 없이 덕달같이 대환영했습니다. 대환영. 미 동맹 간 파트너십의 신기원을 열었다 이러면서 아주 뭐 대단한 어떤 극찬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만큼 이 한일 관계가 회복되기를 두 나라가 사이가 좋기를 그렇게 바랬던 거죠. 내용은 둘째치고 무조건 이런 전향적인 자세가 나왔다는 그것만으로도 그냥 환영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게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인데요. 근데 이렇다고 해서 모든 논란이 가라앉을 수는 없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나올 때는 벌써 이게 이제 빙산의 일각이죠. 이제 정순신 검사, 그리고 저 할로윈, 그리고 이것까지 합쳐가지고요. 거대한 동력을 만들어낼 겁니다. 이건 상당한 파괴력이 있다고 저 봅니다. 여기는 저 좌파 성향의 모든, 뭐 그쪽에 이제 좌파 단체들이죠. 거기들, 그리고 노조, 민노총 같은 그런 어떤 전투 조직들 전부 연대해서 정부에 대항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지금 궁지에 몰렸다가요. 이걸 갖고 또 다른 어떤 돌파구로 이제 만들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우리가 한 가지 더 이제 짚어봐야 될 게 있는데요. 이 한일 청구권, 대일 이제 청구권 뭐 이렇게 이제 불립니다만 이것을 받은 나라가 우리나라만 받은 게 아니고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연합군은 패전국인 일본의 대규모 배상 책임을 그때 부여했었죠. 전쟁으로 파괴된 피해국의 SOC 사회 기반 시설을 재건하는데 일본이 그 침략국으로서 마땅히 직접 자금을 지원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일종의 이것은 판결 같은 건데요. 일본의 침략의 피해를 본 아시아 국가는 그 대부분 차례로 배상금을 받습니다. 1954년 제일 먼저 현재 미얀마로 불리는 버마, 당시는 버마라 그랬죠. 2억 달러를 이제 제공받고요. 56년, 2년 뒤인 56년에 필리핀이 5억 5천만 달러를 받습니다. 그리고 58년에 인도네시아가 2억 2,300만 달러. 그리고 한국은 65년에 그 대일 청구권을 통해서 3억 달러를 무상으로 이제 제공받죠. 필리핀이 가장 많이 받죠. 근데 여기는 필리핀은 인구도 많고 뭐 그밖에 일본이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어떤 그런 수준에서도 한국 못지않게 여기도 아주 완전한 지배가 이루어졌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받는 피해액도 많았던 거죠.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일본의 침략 피해 배상금을 청구할 권리, 바로 대일 청구권을 행사한 사례입니다. 여러 나라에 있죠, 벌써. 그런데요, 이 청구권에서 빠진 나라가 한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요, 북한입니다. 북한. 한반도는 지금 남과 북으로 좀 쪼개져 있기 때문에 북도 엄연히 지금 현재 관점에서는 하나의 나라 아닙니까? 유엔에 가입된 나라 아니겠어요? 그래 북은 아직 그 대일 청구권 이것을 배상금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못 받은 게 아니고 안 받은 거예요. 저들이 지금까지 버팅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의 완전한 해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왜 그런가 하면요. 2018년쯤에 그때 벌써 나왔던 이야기고 2021년쯤에도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북도 우리 남쪽처럼 일본으로부터 그 청구권을 받으라, 배상금을 받아내라. 그리고 나서 이것을 남북 간에 동시에 완전히 타결하자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과거에 1965년에 우리 남쪽이 무상으로 3억 달러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뭐 3억 달러는 말이 안 되고요. 최소 거론되는 액수가 200억 달러입니다. 200억 달러에서 북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를 아마 한 번쯤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400억 달러, 500억 달러 이런 수준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의 이제 대상이긴 한데 이 일본과의 이 이제 청구권 문제, 위안부 문제, 그리고요 징용국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려 그러면 결국은 북이 나서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남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남쪽에 이 반일 프레임을 구성하는 자들이 대부분 정북 단체들이거든요. 정북 성향이 강하다고 봐요. 그들의 지령을 받거나 그들과 연대하는 어떤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북이 완전하게 북과 일본이 이 관계를 정리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모든 게 끝나는데 북은요. 그동안 돈이 아쉬워질 텐데도 달러가 아쉽잖아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질질 끌어온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김일성의 그 가근 이론이라고 아시죠? 한국이란 남반부는 미국과 일본이라고 하는 두 개의 가근으로 유지되는 갓이다.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의 갓근만 잘라버려도 갓이라고 하는 것은 끈 하나로는 지탱이 안 되죠. 바람이 휙 불면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두 개가 똑같이 이렇게 매듭을 이렇게 지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미국이라는 그 갓은 너무도 튼튼해서 끊어낼 수가 없다. 미국이라는 그 끈은. 그런데 일본이라고 하는 끈은 약하다.
아주 약한 고리이기 때문에 그거는 자르기 쉽다. 계속해서 고개를 때리라. 그게 바로 김일성의 가근 이론이고요. 그것을 끊임없이 이 남쪽에서 종북 성향을 띠고 어떤 행동을 하는 그런 간첩이 되든 아니면 간첩에 협조를 하든 남쪽에 이 대한민국의 이 체제를 흔들려고 하는 세력들은 그 가근 이론을 뼛속 깊이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민족문제연구소가 어떻다 뭐 이런 저들이 계속해서 친일파 놀이를 하는 거죠. 프레임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뭐 과거 이미 오래전에 살다 간 사람들을 향해서 사소한 이유로도 보수적이다 우파적이다 싶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그냥 친일파로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그 연장선에서 계속해서 친일파 프레임을 만들고 뭐 토촉 왜군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로 농단을 하는 거죠. 정치를 왜곡시키고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어떤 큰 이익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 연장선에서 이번에 이런 일이 터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요. 이게 만일에 북이 만일에 우리 남쪽처럼 청구권을 이제 이렇게 협상을 지어서 그 나름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액수를 타내고 일본과 관계를 매듭 지어버리면 이 드디어 이 반일 프레임이 모두 이제 사라질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북이 이것을 끝내야지만이 이 선동이 이것도 이제 위력을 잃는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2018년부터 벌써 200억 달러가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최소 지금 300억 달러는 넘을 겁니다. 그 정도 돈을 과연 일본이 북에 지급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만 200억 달러 정도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의 이제 관건입니다. 이걸 사실은 해야지만이 이 남과 북 그리고 남쪽과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 뭐 이런 관계들 그리고 이렇게 반일주의자들 반일 프레임을 구사하는 저들 정치적으로 오염된 세력들이죠. 저들의 그 준동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우려는 있어요. 만일 그런 식으로 해서 달러가 200억 달러, 300억 달러 뭐 그 많은 거금이 이제 북으로 들어갈 경우에 그게 과연 온전하게 쓰이겠느냐? 그게 또 이제 군사력을 이제 확충하고 백두혈통 김씨, 김가일 쪽들의 체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또 쓰이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핵무기를 더욱더 고도화시키는데 또 쓰이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도 있죠. 어쨌거나 지금까지 이 배상금을 받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 북은. 중국도 받았다는 얘기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더라도 공산권 나름의 뭐가 또 있긴 있어요. 거기는 주체가 어떠고 저쩌고 이런 게 있어요. 거기는 이 대한민국의 한반도의 정통을 김일성으로 보는 겁니다. 그 보천보, 그 이제 독립운동 뭐 그쪽으로 해서 보는 건데 전부 과장된 조작된 뭐 그런 이야기들이죠. 그들에게는 이 김구도 그렇고 이승만도 그렇고 뭐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독립운동사에서 가장 우뚝한 존재는 김일성이고요. 보천보. 그 아래에 그냥 피라미드들이 많은 거죠. 여기 이제 우리 남쪽에서 떠받드는 큰 어떤 민족의 그 독립운동가들 그 전부 김일성에 비하면 전부 다 그 조물아기들입니다. 그렇게 대우합니다. 북에서는. 자, 어쨌거나 이게 너무도 복잡합니다. 그럼 어쨌거나 터졌습니다. 터졌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건이 끝까지 이제 가서 완전히 이제 종식되자면 결국 북으로 일본으로부터 배상금을 타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끝나는 겁니다. 그 전에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선동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이번에 터진 이 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뭐 몰랐겠습니까? 다 알고도 이렇게 했던 것은 자신이 많이 있다, 충분히 해볼 만하다. 그리고 책임을 지고 역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한일 간의 관계를 이제 이렇게 정립하겠다, 회복하겠다. 그게 우리에게 더 큰 국익이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그리고 어차피 한미일 삼각 동맹은 이 필연입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중국이 마냥 우리가 그 떠받들어야 될 그런 나라는 아닐 겁니다. 앞으로도 그 상호주의를 하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맞설 때는 맞서고 말을 할 때는 해야 됩니다. 일본보다 사실 우리에게는 더 무서운 나라 혹은 위험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다시 침략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종합국력에서 우리가 6에 일본이 8인가 이렇더라고요. 뭐 이미 세상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본을 너무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자유민주주의 하는 나라끼리는 서로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하는 나라는요, 전부 다른 이유들입니다. 자유민주주의 하는 나라가 전쟁을 못 일으키는 이유는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 그 국민들이 따라주질 않아요. 언론이 벌써 그 반대하기 때문에 되지도 않고 그 국회, 의회에서 그 벌써 야당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하는 국가끼리는 이유 없이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중국이나 이런 어떤 공산권에 있는 국가들은 다르다니까요. 주변 국가들을 얼마든지 자신들의 그 필요에 따른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익을 위해서 침략도 할 수도 있고요. 나쁜 짓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욱더 경계를 해야 될 나라가 중국이지 일본이 아닙니다. 자, 아무튼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해드렸는데요. 윤 대통령이 이번에 이 해법을 들고 나온 것은 정말 충격적인 역사적인 결단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걸 갖고 그냥 뭐 없던 일로 또 말을 넣으면 말이 안 됩니다. 그거는 정말 안하니만도 못하고요. 이제 완전히 그냥 이런 것까지 다 각오하고 이 카드를 끄집어냈다고 봅니다. 이걸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저들은 어차피 이제 하나로 뭉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외국 보수도 자유 우파들도 하나로 이제 뭉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양진영이 전부 똘똘 뭉쳐버리면 덩치가 사실은 보수가 더 커요. 보수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해볼 만하다. 총선 앞두고도 뭐 충분히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국가 정상화를 위해서는 한 번은 넘어가야 됩니다. 한 번은. 그리고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뭐 이거 갖고 언제까지 이렇게까지 질질 끌 겁니까? 우리나라처럼 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 인도네시아, 필리핀, 뭐 미얀마, 뭐 베트남 이런 나라들 그렇게 안 합니다. 그거는 안 하고요. 대만은 우리처럼 안 된 줄 아십니까? 대만도 거기 총독 다 있었어요. 총독부터 있었고. 그런데 대만을 보면 요즘 보면 세계에서 가장 좋아하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대만이 가장 좋아하는 나라는 일본입니다. 일본. 그 정도로 관계가 좋아요. 과거의 구원을 생각하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세상이라는 게 벌써 100년도 전에 일을 갖고 이렇게 하는 나라가 세상에 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순전히 딴 거 없습니다. 김일성의 그 가건 이론이라니까요. 그 전술에 의한 그런 어떤 선동술입니다.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넘어가야 됩니까? 자, 인도하겠습니다.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